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게르만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기축통화였던 데나리온의 신뢰가 깨지면서 로마 제국은 안으로부터 붕괴되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로마 제국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폐의 몰락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먼저 로마 제국의 화폐, 데나리온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로마 제국의 기축통화는 데나리온 은화였습니다. 카이사르 황제의 여러 개혁 정책들로 로마 제국의 경제는 번성기를 누렸지만 기원 후 3세기 이후로는 데나리온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로마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원래 데나리온은 순은으로 주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부터 은의 함량이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로의 파퓰리즘 정책 때문에 더 많은 은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화폐를 더 찍어내기 위해서 은의 함량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점점 은의 함량을 낮추어 더 많은 양의 데나리온을 발행했던 로마는 3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은의 함량이 2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더니 급기야는 5000분의 1까지 은의 함량이 줄어들 만큼 데나리온을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데나리온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로마 제국은 초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무역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결국은 제국 내의 상거래, 또 세금 납부, 무역거래 등에서 데나리온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금, 은, 소금 등의 현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컫는 유명한 말이 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시엄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 뭐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겠지만 가짜 돈이 진짜 돈을 쫓아낸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사람들은 상거래를 할 때 은의 함량이 높은 은화인 굿머니보다는 은의 함량이 낮은 은화인 배드머니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착한 돈은 집안에 감춰두고 나쁜 돈을 밖에서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굿머니가 배드머니를 쫓아낸다.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바로 이런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마저도 배드머니인 데나리온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굿머니인 금이나 은으로 월급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엔 로마 제국은 세금 납부를 데나리온으로 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립니다. 대신에 세금을 현물로 수납받게 됩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를 세금 수납에서는 거절하는 그야말로 우픈 일이 생겨난 겁니다. 이렇듯 법정화폐인 데나리온의 신뢰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을 겪던 서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에 붕괴되고 맙니다. 어떤가요? 이쯤 되면 어떤 나라에 어떤 종이 돈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미국의 달러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은가요? 화폐의 무분별한 발행, 금융 시스템의 붕괴, 신뢰의 위기 등 너무나 빼다 박은 듯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최근에는 찰리 슈왑까지
이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들고 있던 곳들이 이 미실현 손실의 급증으로 인해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돈을 빼는 겁니다. 신뢰의 위기인 것이죠. 장기 국채값이 폭락하니까 이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커진 거잖아요. 이들이 왜 국채를 사들인 걸까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싼 이자로 국채를 마음껏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니까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미국의 달러가 로마 제국의 데나리온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이 그걸 사들이게 되고 그 금액만큼 달러를 찍어내게 됩니다. 1971년 금태환 제도를 없애버린 이후에 달러는 그야말로 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골드 스탠더드에서 달러 스탠더드가 된 것이죠. 페트로달러까지 장착했으니 좋았다 이거죠. 하지만 미국은 무슨 위기만 발생하면 다른 적극적이고 고통스러운 해법들을 찾아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국채를 더 발행하고 달러를 더 찍어내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동안은 전 세계가 미국채를 계속해서 사주니까 괜찮았어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러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국가부도를 맞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그야말로 빚의 제국입니다. 천문학적인 국채를 발행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겁니다. 달러의 본질은 바로 그 부채를 인쇄해 놓은 종이인 거죠. 바로 그 국채의 발행 규모와 달러를 유통시킨 양만큼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겁니다. 이 인플레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값이 급락하게 된 거고요. 결국 부메랑을 맞은 겁니다. 무분별한 화폐의 발행, 금융 시스템의 위기, 신뢰의 붕괴 등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듯 미국은 로마 제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더군요.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고요. 제가 조금만 이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려는 나라들이 없어지게 되고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처럼 미국채를 던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와 동시에 달러를 대체할 만한 금융자산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금이나 은,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은행들이 파산하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충격을 받게 되면은 건설 등 많은 연관 산업들이 휘청이게 될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두들 미국의 국채를 던지고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붕괴를 맞이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은 그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와 경제의 리더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지만 아직도 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기대할 만한 영웅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런 리더들이 아직도 미국에서는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정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미국에 조그만 희망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들마저도 떠나버리게 되는 그날이 결국은 미국의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막강한 금융자본과 군사력을 능가할 슈퍼파워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 당장 닥쳐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세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의 균형이 어디로 기우는지를 잘 통찰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